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로 접어든 새댁이에요. 결혼하고 3개월을 시댁에서 살았고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지만 집안 분위기가 편하지 않아 분가를 했어요. 사람이 20년 넘게 다른 집에서 살다가 합쳐 사는 거니까요.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시댁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집안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기엔 이건 콩가루도 너무 콩가루가 아니라 그냥 한번 쭉 적어보려고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남자만 셋이요. 위에 형이 둘 있는데 첫째 형은 돈을 잘 벌어요. 거의 전 집안 가장이에요. 시아버지가 되게 근엄하신 편인데 첫째 형도 그런 분위기가 딱 닮았어요. 사람이 말수가 적고 중요한 순간엔 지갑을 여세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랑 일찍 결혼해서 자리를 빨리 잡은 편이죠. 와이프, 즉 형님은 조용조용하고 하얗고 사람이 작았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사람이 천상 여자네 싶을 정도. 어릴 때 결혼해서 그런가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도 사람이 요리도 잘하고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님 소리가 절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둘 사이엔 아이 둘 있고요. 벌써 첫째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요. 둘째 형은 논팽이에요.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싶으실 건데 듣다 보면 논팽이도 칭찬인 걸 아실 거예요. 3개월 동안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관찰한 결과 방구석 여포도 아니고 집에서 방에서 키보드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음악도 만들고 그러나 봐요. 평생 일한 적은 없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친다고 몇 년 서울에 있다 내려왔대요. 집에서도 뭐 끼적이고 조용히 있긴 한데 솔직히 얼굴은 좀 반반해요. 막내인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고 결혼해서 전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그냥 딱 3형제 막내예요. 귀엽고 사람 좋고 일하는 회사도 큰형네 회사예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하고 3개월 있다 시댁에서 분가해서 나왔고요. 그때 시댁집 팔고 시부모님은 그냥 소소하게 농사 지으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둘째 형이 붕 떴는데 첫째 형이 가장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첫째 형 내서 둘째 형이 눌러앉아 살게 됐어요. 뭐 자취방 구한다고 들어가더니 1년 넘게 거기서 비비고 있더라고요. 저라면 못 그러게 했을 것 같아 역시 첫째 형 와이프가 사람이 좋구나 하고 태평하게 있었어요. 가끔 SNS 보면 다들 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막 계곡 가서 백숙 먹고 같이 놀이동산 가고요. 저희는 지역이 달라서 낄 일이 잘 없었는데 그들만의 리그 같았어요.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둘째 형도 좀 밝아 보이고 조카들도 잘 봐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인간도 이제 사람 노릇은 좀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좋다고만 생각하면서 조금 살다 보니 얼마 전에 집이 싹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골에서 풍산개 키우시면서 노후 즐기시던 시부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2주 넘게 계시고요. 하하호호 즐겁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데 시어머님 눈이 맨날 빨갛고요. 시아버지 얼굴 완전 굳어서 석상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네요. 근데 뭐 굳이 이런 거 캐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좋지도 않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시할머니 일인가 하고 넘겨짚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남편이 쪽팔려서 저한테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다가 술 한잔하고 입을 터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와이프랑 논팽이 둘째가 눈 맞아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깜짝 놀라서 아니 미친놈이 형수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얼굴이 썩어서 미친놈이 형수랑 눈 맞아서 집 나갔다는 이야기가 맞다 하면서 술술 이야기를 푸는데 둘이 집에서 사이좋게 있다가 첫째 형 집에 와서 들켰고요. 알고 보니 서로 정이 통한 건 몇 달 됐고요. 적반하장으로 사랑이니 뭐니 난리가 나서 집을 나갔고 애고 뭐고 다 버리고 구한 게 반지하 새빵이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첫째 형이고 둘째는 빈대만 붙어 있었으니까 돈이 없으니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 올라오시고 애들 등하원 시키고 밥 챙겨주고 큰형 얼굴 보면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나서 밤에는 타 지역인 우리 집까지 오셨다네요. 와,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싶으면서 저도 식구긴 하지만 되게 흐린 눈으로 남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가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시부모님 그 점잖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으시나 싶고 그 둘째 놈은 어떻게 그 순해 보이는 사람을 꼬셨나 싶고요. 슬쩍 물어보니까 형수도 전업이라 집에 있고 어쩐지 마음이 헛헛한데 애들은 이제 슬슬 손이 안 갈 시기고요.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하고 살다가 이 인간이 반반한 데다 항상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둘째 놈이 형수 집안일 한다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하니까 마음이 갔나 봐요. 논팽이가 여자만 후리는 재주는 있었나 보죠. 사실 첫째 형 와이프가 중학교 때부터 첫째 형이랑 사귀어서요.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연애하다가 20대 초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하던 사람이 들키니까 완전 눈이 돌아서 남편 앞에서 울고불고 얘가 내 첫사랑이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이것까지 딱 듣고 아니 그럼 애 둘은 우정으로 나왔대? 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 웃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어쨌든 첫째 형은 거의 20년을 같이 한 와이프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완전 사람이 반 시체가 돼서 나가려면 둘 다 나가라고. 근데 지원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숟가락만 들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진짜 숟가락 물고 둘이 나갔대요. 누가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둘이 잘 사나 봐요. 시아버지만 그 집에 쫓아가서 둘째 아들 싸대기 대차게 날리셨다는데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는데도 몸은 건강한지 다른 소식은 안 들렸다네요. 그럼 형님네 친정에서도 모르는 거야? 남편이 바뀌는데 왜 몰라. 다 알지. 거기도 인연 끊었어. 시부모님이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도 있지만 딸 자식 키운 사돈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큰형이 사돈집에도 알렸대요. 그래서 거기도 발칵 뒤집어졌고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 조카한테 지극해서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다신 다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넌 내 새끼 아니라고 노발대발 하셨다네요. 근데 그럼 뭐예요. 둘은 꿋꿋하게 6개월 넘게 그러고 살더라고요. 아들 하나 잃은 시부모님은 한 달 채우고 시골 다시 내려가셨고요. 큰형네 아이들은 등하교 도우미랑 태권도 학원으로 제가 동선 세팅을 쫙 했어요. 그렇게 한 반년 지났나? 또 집이 한번 난리가 났어요. 둘째 형님인지 첫째 형님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자가 돌아왔대요. 큰형 회사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싹싹 빌었대요. 아직 서류는 정리를 안 했거든요. 남편이 첫째 형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외근을 나갔으니 망정이지 완전 개망신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가 차서 둘이 사랑해서 집을 나갔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집 나가고 처음엔 둘이 좋았나 봐요. 논팽이도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처박혀서 은두는 외톨이처럼 지내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가 첫사랑이라는데 더 말할 거 없고요. 20대 커플들이 처음으로 연애하듯이 알콩달콩 좋았겠죠. 근데 사람이 입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은 뭘로 먹어요? 돈을 벌어야 먹죠. 이 둘째 논팽이는 집어리게 못 주고 가장 역할을 이 여자한테 맡긴 거예요. 여자는 연하의 시동생이 자기 때문에 인생 망쳤다 생각해서 돈 벌어오라 소리를 못한 거고요.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서 일을 구해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라 힘써야 하는 일들 조개구이집 불판 닦는 일이랑 설거지 이런 걸 좀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몸이 작고 약해서 그런 일도 오래 못하고 정말 감당이 안 됐겠죠. 그렇게 여자가 집에 들어놓으니까 깨작깨작 논팽이가 일한다고 밖으로 다니다가 직장을 구하긴 했나 봐요. 처음에 한두 달 월급 갖다 줘서 이제 신혼생활 비슷한 걸 좀 즐기려나 했는데 논팽이가 취직한 회사의 사무보는 아가씨랑 폴인럽.
이 논팽이가 집에서 순한 줄만 알았지 여자를 만나면 바람까지 피울 수 있는 미친 자였다는 걸 몰랐네요. 이 정도면 얼굴값 아니고 꼴값 아닌가 싶고요. 딴 말이지만 이건 정말 시부모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큰 성인을 품 안의 자식 마냥 오구오구 하면서 입에 따신 밥을 넣어주니 저렇게 인간도 아닌 희한한 인간으로 자라난 게 아니겠어요? 제 밥벌이는 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휴, 어쨌든 큰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발대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하냐고 동네 창피하니 당장 나가라고 그랬나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옆에서 부축해서 일으키고 했는데 그 작은 여자가 어쩜 그리 힘이 센지 끌려나가질 않더라네요. 논팽이가 첫사랑이라며 통곡할 땐 언제고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했다는데 형수를 꼬여서 집을 나간 논팽이도 똑같은 꼴이 되어야 하는데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큰형은 서둘러서 서류 정리를 하셨어요. 더 얽히는 게 싫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루면 아이들에게 안 좋을 것 같아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양심 없죠. 사실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불륜남이랑 집을 나가 산 거잖아요. 이런 경우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올 수 있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엄마, 이런 삼촌 없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여자는 서류 정리하고 뭐 작은 집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는데 논팽이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정말 소식이 없네요. 훌륭하게 기둥서방으로 각성했으니 어디서 여자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모르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집도 있다고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요. 이게 남일이면 웃기겠는데 가족 안에 있다 보니 사람이 갑갑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아이 낳을 생각 없는 딩크족이고요. 형제자매 많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아이를 여러 가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세상에 참 별별 일 다 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